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 형이에요. 잉? 이번 주는 쉬는 거 아니었어요? 네, 쉬는 날이라서 새 영상은 없지만 추석 연휴도 길겠다. 브라키 형이 과거 특집 영상들을 모아 황금 연휴 때 아이들과 함께 가볼 여행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장소는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저기 표지판 보이시나요? 네, 저는 보성에 있는 비봉공룡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봉공룡공원은 보성에 있는 공룡박물관인데 여기에는 많은 공룡 모형들이 있고 공룡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번 주는 보성공룡 특집입니다. 우와, 주차장에 자동차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 유명한 박물관 같네요. 공룡박물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터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니 쥐라기 공원의 커다란 대문이 떠오르네요. 주위에는 공룡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린 지 오래되어서 곳곳에 벽 조각이 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면 공룡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벽에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면 트리케라톱스의 골격도 보이네요. 우와, 터널 밖으로 나가니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이 저를 맞이해주네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트리가츠가 그려져 있는데 사진 찍기 좋은 그림이네요. 우와,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공룡과 골격 모형들도 있습니다. 비봉공룡공원은 공룡 모형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공룡 골격 모형들도 있고 움직이는 공룡 모형들도 있습니다. 1층에는 벨로키랍토르, 바리오닉스, 그리고 공룡화를 깨고 나온 공룡들 많이 있습니다. 2층에는 더 많은 공룡 모형들이 있는데 작은 프테라노돈, 거대한 디플로도쿠스, 오라노사우루스, 테리지노사우루스 등 정말 많이 있습니다. 비봉공룡공원에는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의 뼈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데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는 보성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의 공룡입니다. 브라키 형은 이후에 이 녀석을 언젠간 소개하겠습니다. 이 공룡의 주변으로 보성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진짜 화석인 듯하네요. 이 움직이는 프테라노도의 모형 옆을 지나가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공연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공연을 한다고 하니 정말 재밌겠네요. 비봉공룡공원은 공룡들의 모형을 보는 재미뿐만 아니라 공룡에 대한 지식 등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잠깐, 저건 바실로사우루스가 아닌데? 저건 메트리오링쿠스 같은데. 아무튼 공룡에 대한 지식도 얻어갈 수 있는데 2층에 있는 디노빌리지가 공룡에 대한 지식을 더 재밌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각 공룡들의 특징을 활용해서 재미있는 직업군을 만들고 공룡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곳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발상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을 했네요. 2층 야외로 나가면 공룡 모형들이 또 반겨주는데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와 보성의 바다를 바라보며 울부짖는 듯한 티라노사우루스 모형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공룡 모형들이 있으니 여기에서 좋은 사진 한 장 찍으면 좋겠네요. 박물관에 빠져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지요? 바로 기념품점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념품들을 팔고 있는데 공룡 관련 상품이 많습니다. 재밌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룡빵. 이 빵은 말 그대로 공룡 모양의 빵입니다. 브라키 형이 이 빵을 먹어봤는데 맛있었습니다. 이제 비봉공룡공원으로 가는 길에 입구를 지키고 있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모형을 뒤로 하고 브라키 형이 간 곳은 바로 비봉공룡 화석지입니다. 이 화석지는 천연기념물 제41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화석지로 총 5개의 화석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공룡알 화석뿐만 아니라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의 화석이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간 곳은 화석지 2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공룡알 둥지를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네요. 아마 제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아달라는 화석이 있을 듯한 기분이 드네요. 비봉 공룡 화석지 근처의 바다 풍경을 마지막으로 보성 공룡 특집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약 아이들을 데리고 보성에 가신다면 비봉 공룡공원과 비봉 공룡 화석지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여기는 김해공항입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갈까요? 비행기를 타야 하니 서둘러야겠네요. 김포공항에 도착한 저는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브라키 형이 어디로 가는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브라키 형은 빅토리아 화석을 구경하러 빅토리아 티렉스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그게 무엇인가요? 빅토리아는 2013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헬크릭층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의 네임드 이름으로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 중 하나입니다.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길이는 12m, 높이는 3.5m 정도로 정말 거대했습니다. 이렇게 보존율이 뛰어난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김포공항점 롯데백화점에서 볼 수 있다니 브라키 형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참고로 빅토리아는 세계를 돌면서 전시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시하는 건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빅토리아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미리 예약한 입장권을 받아야겠지요. 진품을 보기 위해 매표소 줄을 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역시 티라노사우루스 인기는 대단하네요.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입장권을 받고 드디어 전시장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지구의 역사와 빅토리아에 대한 영상이 나오는군요. 영상을 재미있게 봤습니다. 우와, 거대한 빅토리아의 두개골이 저를 포함한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진짜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화석을 직접 보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밑에는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의 화석은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빅토리아의 대퇴골 화석이 있는데 일부는 화석이 되는 과정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역시 오른 티라노사우루스의 다리뼈라서 그런지 거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밑에도 역시 대퇴골 연구 분석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두개골과 대퇴골 화석을 지나가면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시각, 후각, 소리 등에 대해 교육하는 코너가 보였는데요. 이 일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빅토리아 티렉스가 되어서 녀석이 보았던 세상을 직접 보면서 체험하고 환경의 냄새를 맡아보고 뼈도 만져보고 다른 동물들과의 소리를 비교해보고 빅토리아가 살았던 백악기 환경을 3D 프로젝션 매핑으로 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재밌었던 체험은 직접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렇게 깃털 장식 등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꾸미고 완성해서 보내면 이 모니터로 넘어가서 자신이 만든 티라노사우루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티라노사우루스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아이들이 재밌을 것 같네요. 체험 코너를 뒤로하고 터널로 들어갔는데 터널 내부는 빅토리아 티렉스가 살았던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빅토리아와 새끼들의 3D 그래픽 영상들도 있네요. 터널에서 나가면 빅토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고생물 학자들의 이야기 영상 등 빅토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글들이 보였습니다. 더 지나가면 아이들에게 재밌는 화석 발굴 체험장이 있고
공룡 색칠놀이도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브라키형은 엘라스모사우루스 색칠을 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전시장의 하이라이트, 빅토리아 티렉스의 전신 골격입니다. 우와!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빅토리아의 모습에 브라키형은 정말 놀랐습니다. 참고로 두개골은 가짜입니다. 엥? 진짜 티라노사우루스 머리뼈가 있는데 왜 가짜 머리뼈를 두나요? 그 이유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전신 골격에 붙이기에는 떨어져서 파손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빅토리아 티렉스의 전신 골격을 쭉 감상해 볼까요? 브라키형은 여기서 20분 이상이나 꽤 많이 구경했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전신 골격을 뒤로하고 지나가면 역시 전시장이면 기념품 상점을 빼놓을 수는 없겠지요. 빅토리아 티렉스와 연관된 여러가지 기념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티렉스 전시회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셨다면 늦기 전에 꼭 구경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형이에요. 영상 속 제가 가고 있는 장소는 바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엥? 잠깐만요. 3개월 전에 갔다 오셨는데 왜 이제 올리시는 거죠? 그 이유는 당시엔 특집 영상이 3주 연속으로 만들어서 공룡과 고생물 백과사전으로 잠깐 미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영상은 3개월 전에 찍은 영상이기에 지금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도 걸어가서 도착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코로나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이 알로사우루스도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공룡도 두려워하는 코로나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야외를 둘러봤는데요. 곳곳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조형물과 공룡 화석이 숨어있는 모래사장 놀이터, 미끄럼틀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와, 거대한 공룡 골격이 손님들을 맞이해주고 있네요. 이 공룡은 바로 아크로칸토사우루스로 예전에 브라키형이 소개해줬던 거대한 육식공룡입니다. 아크로칸토사우루스 골격 밑에는 알, 이빨 등 다양한 공룡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관람 순서는 3층의 지구 환경관부터 1층 인간과 자연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구 환경관은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배우는 곳으로 우주의 행성들에 대한 설명, 한반도의 지질, 다양한 광물과 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광물들과 암석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관람하는 중간에 엘라스모사우루스 골격이 보이고 아래에는 생명 진화관에 전시되어 있는 공룡들의 골격이 보이는데 벌써 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지구환경관에 있는 여러가지들을 보고 2층의 생명 진화관으로 점! 생명 진화관은 최초의 생물들부터 인류까지 생물들의 진화 과정에 대해 배우는 곳으로 이곳에는 모생대부터 신생대까지 살았던 여러 생물들의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게임도 있지요. 고생물 부분은 비록 정보가 많이 없지만 언젠간 소개해볼 고생물들이 많이 보이고 신기한 화석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네요. 중생대 구역으로 넘어가면 화석들도 있지만 가장 즐거운 구간은 바로 공룡 골격들,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유명한 공룡들이 모여 있습니다. 위에는 지구환경관에서 본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골격이 보입니다. 공룡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어 브라키형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이건 트로오돈
생명이 말소된 공룡인데 이건 아쉽네요. 중생대를 지나 신생대로 넘어가면 매머드 등 신생대 동물들이 권력이 맞이해주고 신생대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우와, 고래의 진화를 설명하는 곳에는 고래고래의 공격들도 보이군요. 그리고 인류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전시되어 있는 다양한 두개골까지 정말 지나칠 수 없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더 지나면 현재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파충류, 조류, 곤충 등 나뉘어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명 진화관을 둘러봤으니 1층의 인간과 자연관을 둘러볼 차례입니다. 인간과 자연관은 생태계에 대해 배워보고 기후변화 등 지구의 위기에 대해 배워보는 곳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눈에 띈 것은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강구역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보여주기 위한 수조입니다. 물고기를 구경하는 재미와 함께 쉽게 학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기에는 수조뿐만 아니라 먹이사슬, 식물들에 대한 전시 등 있고 기후변화, 멸종위기 동물 등 지구의 위기에 대한 전시가 있었습니다. 브라키 형은 지나치지 않고 잘 관람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관까지 모두 둘러봤는데요. 3개의 관 중간에 북파크, 기획전시실 등이 있으니 더 알차게 관람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관람의 마무리는 역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뮤지엄 쇼이죠. 제가 구매해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개 있었지만 당시에는 돈 상태가 영 좋지 않아 결국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간 다른 박물관에 방문할 때 가장 재밌어 보이는 물건을 사서 리뷰해보는 특집 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관람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재밌고 알찬 박물관이었고 다시 방문해보고 싶네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서 시원하게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라키 형이에요. 영상 속 장소는 경남 고성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바로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진행 중인 당항포 관광지로 가고 있습니다.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곳으로 안 갈 수 없겠죠? 주말이라서 그런지 관람객들이 아침부터 많이 있습니다. 그럼 표를 구입하고 입장해 보겠습니다. 입장하자마자 거대한 분수대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네요. 티라노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 권력이 서로 마주보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깃털이 없는 버전인 벨로키랍토르가 보이네요. 분수대 뒤로 거대한 공룡 모형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바리아, 스코미무스 등 다양한 공룡 모형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라, 이 트리케라톱스는 움직이기까지 하네요. 이 공룡은 세이스모사우루스인데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세이스모사우루스는 이제 없는 공룡이 되었습니다. 디플로도쿠스 할로룸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공룡공원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더 다양한 공룡 모형들이 있는데 메이노니쿠스, 타르보사우루스, 카르노타우루스와 파라사우루로푸스, 딜로포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익룡인 프테라노돈과 리오플레우돈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를 빼먹을 뻔했네요. 사냥에 성공했나 봅니다. 우와,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보이네요.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있는 건물은 공룡 캐릭터관으로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상징하는 공룡 캐릭터들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귀여운 원시인 캐릭터들이 전시되어 있고 알을 훔치려는 원시인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귀여운 공룡 세계의 모습들, 엑스포를 상징하는 공룡 캐릭터들, 그리고 바닷속 생물들 캐릭터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구경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플 텐데 저는 공룡빵과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공룡빵은 공룡 캐릭터 모양을 한 빵인데 만주리아처럼 빵에는 크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어보니 맛있었습니다. 우와, 퍼레이드를 하려나 보군요. 퍼레이드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공룡이 있는 차들이 나와 시선을 사로잡고 그 뒤로 공룡 캐릭터들과 댄서분들이 나와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도 흥겨워지네요. 퍼레이드를 뒤로 공룡 식물원으로 가봤는데 고사리 등 다양한 식물들이 보였습니다. 공룡 화석 전시관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공룡 화석 전시관에 들어가면 선 캄브라이기에 살았던 스트롤마 톨라이트 화석들이 반기고 그 뒤로 고생대 생물들의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할루키게니아도 보이네요. 그리고 그 뒤로 진짜 카마라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고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암모나이트, 삼엽충, 공룡 피부 화석, 모사사우루스 등의 이빨들, 식물 등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건 스피노사우루스의 머리뼈네요. 그 외에도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 엘라스모사우루스의 골격, 스테노돈의 골격 등 다양한 공룡들과 익룡, 해양파충류, 그리고 신생대 동물들의 골격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골격들 중 대부분이 진짜 화석이라고 하네요. 다리를 건너 언덕을 조금 오르면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는 주제관에 도착! 우와! 티라노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골격이 보이네요. 그 밑에는 발자국 화석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을 가져와서 전시해 놓은 거라고 하네요. 공룡 화석 발굴 현장을 재현해 놓은 모형들이 있는데 공룡 등 다양한 화석들을 발굴하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느껴지네요. 영상을 보러 건너는데 양옆으로 거대한 공룡들의 모형이 보이는군요. 테리지노사우루스와 익룡이 제일 먼저 눈에 띄네요. 영상을 다 보고 계단에서 내려와 다양한 공룡 모형들을 보았는데 정말 다양한 공룡들이 있었습니다. 우와! 유리 너머로 거대한 모사사우루스가 상어를 사냥하고 있네요. 역시 백악기 바다의 포식자답네요. 주제관에 있는 전시물들을 구경하고 나니 배가 고팠는데요. 다행히 주제관에 햄버거 가게가 있었고 거기서 배를 채웠습니다. 우와! 아래를 보니 공룡 엑스포 전체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아래로 내려가면 발자국 화석을 보호하는 보호각이 있는데 내려가 보니 거대한 알에서 나오는 공룡 모형이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알 속으로 들어가면 발자국 화석이 있다고 하는데 발자국이 잘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 발자국 화석을 제대로 찾을 수 없었고 정말 아쉬웠습니다. 비봉이야, 비봉. 다리를 지나 공룡 엑스포 건물이 있는 장소로 돌아왔고 영상관으로 갔는데 우와, 이 안경 정말 오랜만에 써보네요. 영상 내용은 스포일러로 말할 순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경할 곳은 바로 한반도 공룡 발자국 화석관. 줄이 엄청나게 길어서 2시간 정도 지나고서야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발자국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고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5D 영상도 보았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볼거리를 다 둘러보니 벌써 해가 지려고 하는군요.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정말 재밌었습니다. 다시 봐도 멋진 분수대 영상을 마지막으로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특집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023년 고성공룡 엑스포는 이번 달 9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당항포 관광지에서 진행 중입니다. 영상의 2021년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겠지만 재미있겠지요? 브라키 형이 LA에 있는 동안 보고 온 공룡과 관련된 재미있는 영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아무리 추석 연휴가 길어도 LA는 아니지요. 물론 그렇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이 영상도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으로 브라키 형이 꼭 가고 싶었던 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동식물, 광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공룡 화석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고 저도 입장권을 구입했습니다. 우와, 박물관 중앙에 두 공룡의 골격이 보이는군요. 트리케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를 사냥하려는 모습을 정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면 정말 좋겠네요. 그렇다면 공룡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 다이노소어 홀에 들어가 볼까요? 우와,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공룡 화석들이 보입니다. 트리케라톱스 화석이 먼저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직접 보니 정말 크네요. 트리케라톱스 화석 뒤로 거대한 용광류의 화석이 보입니다. 이 거대한 용광류 화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다행히 화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적혀 있는데 마멘치사우루스네요. 마멘치사우루스 밑에 작은 공룡의 화석이 보이는데 이 녀석은 테스텔로사우루스로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초식 공룡입니다. 우와,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와 코리토사우루스의 머리뼈도 전시되어 있네요. 또한 거대한 화석들 옆으로 다양한 공룡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해양파충류의 화석들도 전시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해양파충인 폴리코틸루스의 화석으로 백악기의 바다에 살았던 해양파충류입니다. 이 화석은 새끼를 품은 화석으로 이 녀석은 새끼를 낳는 해양파충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석은 플라테카르푸스라는 모사사우루스류에 속하는 녀석의 화석으로 백악기 바다에 살았던 녀석입니다. 어라? 제 뼈가 보이네요? 농담이고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다리뼈입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공룡들이 저를 맞이해줍니다. 야, 이게
진짜. 쥐라기 때 살았던 캄프토사우루스, 뿔이 달려있는 카르노타우루스, 다이노소에 나오는 그놈. 갈리미무스, 에드몬토사우루스, 진짜 화석일까? 어른 티라노사우루스와 새끼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있습니다. 우와,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아차차, 이 녀석들도 빼먹었네요. 백악기에는 트리케라톱스와 티라노사우루스라면 쥐라기는 알로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 이들이 화석도 있습니다. 싸우는 모습으로 전시했네요. 그 외로 여러 마리의 코엘로피시스의 화석들과 스티라코사우루스 등의 강룡류의 머리들, 사우로포돈의 뼈 일부 등 정말 다양한 화석들이 많았습니다. 공룡 화석들이 널려있는 곳을 지나면 공룡 멸종 이후 등장한 선사시대 동물들의 화석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브라키 형이 공룡을 넘어 다른 고대 동물들도 소개하는 영상들도 만들까 고민 중입니다. 공룡 전시관에서 나오려는 찰나 이 녀석들을 잊을 뻔했는데 플레시오사우루스의 뼈와 잠깐, 이 녀석 뭐였더라? 제가 기억하기에는 모사사우루스가 아닌 플로토사우루스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안내문 찍어 놓을 걸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프테라노돈의 뼈도 있습니다. 만약 공룡을 좋아하시고 미국 LA에 방문한다면 이곳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박물관에는 공룡뿐만 아니라 다양한 녀석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어디일까요? 저기 뭔가 익숙한 로고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바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있는 쥐라기 월드. 과거에는 쥐라기 공원이었지만 쥐라기 월드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놀이기구는 쥐라기 공원 시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푸른 라이드입니다. 브라키 형은 탑승해서 어떤 모습인지 촬영하고 싶지만 타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스포일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타본 소감은 여러 번 더 타고 싶을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대가는 젖은 옷이지만요. 푸른라이드를 타고 나서 내리면 쥐라기 월드와 연관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을 팔고 있는 기념품점이 있는데 여기엔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널려 있습니다. 장난감, 옷, 컵, 보드게임 등 정말로 다양한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피규어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가격이 정말 비쌉니다. 그래도 하나는 가지고 싶네요. 일반 쥐라기 공원이요? 브라키 형이 여기서 두 가지의 상품을 구매했는데 쥐라기 월드에 등장하는 모사사우루스가 박혀있는 티셔츠와 쥐라기 월드 폴든 킹덤에 등장하는 인도랩터 모형을 샀습니다. 유명한 인도니무스 렉스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산타모니카에서 본 공룡 분수입니다. 트리케라톱스와 스테고사우루스 분수인데 트리케라톱스 분수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스테고사우루스 분수의 얼굴이 어째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미국에 가면서 공룡과 관련된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면 찍고 싶었지만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미국 LA에 간다면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룡 뼈들을 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한번 쥐라기 월드의 푸른라이드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또 산타모니카에 가시면 공룡 분수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추석 특집인 여행 몰아보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 박물관 관람 특집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룡과 고생물이 좋다면, 브라키 형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